안녕하세요.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의 외모를 설명할 때 필요한 단어와 문법을 공부할 거예요. 먼저 외모와 관련이 있는 단어를 공부할게요. 이 표현들은 외모를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얼굴, 몸, 키, 머리 길이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보통 여자에게는 예쁘다나 귀엽다를 사용하고 남자에게는 멋있다나 잘생기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해요. 여자한테도 멋있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멋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잘생기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볼게요. 차은우 씨는 잘생겼어요. 잘생기다를 사용할 때 항상 과거형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는 동사의 과거형인 잘생긴 이라고 해야 돼요. 차은우는 잘생겼어요. 저는 잘생긴 사람을 찾아요.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우리가 몸을 설명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말랐어요. 날씬해요. 보통이에요. 통통해요. 뚱뚱해요. 자, 이 사람은 몸이 어때요? 몸이 아주 말랐어요. 이것도 앞에서 배운 잘생기다와 같이 항상 과거형으로 사용해요. 이 사람은 밥을 잘 안 먹어서 말랐어요. 마른 사람들은 밥을 조금 먹어요. 항상 과거형으로 사용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르다는 우리가 언제 배웠죠? 우리 목이 마르다 할 때 배웠어요. 마르다는 원래 드라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몸도 이렇게 물이 없어요. 지방도 없어요. 아마 그래서 말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보통이에요 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사람 몸이 보통이에요 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어때요? 보통이에요 라고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들을 수 있어요. 너 조금 살이 찐 것 같아. 라거나 너 살이 빠진 것 같아. 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그럼 키를 설명할 때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요? 자, 키가 커요. 키가 커요. 키가 보통이에요. 그리고 키가 작아요. 자, 다음으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요? 보통은 머리가 길다, 머리가 짧다 이야기해요. 왼쪽 사진은 머리가 길어요. 하지만 오른쪽 사진은 머리가 짧아요. 이 귀 근처에 오는 머리 스타일은 단발머리라고 해요. 여러분은 긴 머리가 좋아요? 짧은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은 긴 머리예요? 짧은 머리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얼굴은 누구하고 닮았어요? 아버지를 닮았어요?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하고 지금의 외모가 비슷해요? 아니면 달라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옛날하고 지금 얼굴이 많이 달라요. 이렇게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문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우는 첫 번째 문법이에요. 형은 키가 큰데 동생은 키가 작아요. 재민 씨 형은 키가 크지만 동생은 키가 작죠? 자, 이때 어떤 문법을 사용했어요? 형은 키가 큰데 동생은 키가 작아요. 저는 키가 커요. 그런데 오빠는 키가 작아요. 저는 키가 큰데 오빠는 키가 작아요. 자, 큰데는 무슨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배우는 문법은 그런데에서 온 문법이에요. 여러분이 두 가지 사실을 대조할 때 이 문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문장을 만들 때 여러분 비교하는 대상에는 은을 쓰는 게 좋아요. 저하고 오빠를 비교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에는 는을 쓰세요. 저는 키가 큰데 오빠는 키가 작아요. 두 번째는 민수 씨하고 선생님을 비교하고 있죠? 자, 비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는을 쓰세요. 민수 씨는 수영을 잘하는데 선생님은 못해요. 자, 그러면 이 문법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형을 말할 때는 모두 똑같아요. 했어요, 폼으로 바꾸고 는데를 붙이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현재를 말할 때는 어때요? 동사와 같이 사용할 때는 는데, 형용사와 같이 사용할 때는 은데, 명사와 같이 사용할 때는 인데를 사용해요. 우리 미래를 나타내는 을 것이다. 것은 명사죠. 그래서 인데를 사용해요. 그러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같이 체크해 볼까요? 자, 이건 친구들이 모두 만든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 볼까요? 저는 밥을 많이 먹는데 유진 씨는 조금 먹어요. 저는 사진을 잘 못 찍는데 유진 씨는 잘 찍어요. 유진 씨는 한국어 수업을 안 듣는데 저는 들어요. 우리 이 리을 받침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는 애들레이드에 사는데 준호 씨는 시드니에 살아요. 에세르 씨는 빵을 잘 만드는데 저는 못 만들어요. 친구들은 빵을 만들 줄 아는데 저는 몰라요. 자, 하지만 동사가 과거형과 같이 사용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어렸을 때는 밥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조금 먹어요. 작년에는 사진을 잘 못 찍었는데 지금은 잘 찍어요. 지난 학기에 EA 수업을 들었는데 지금은 EB 수업을 들어요. 지난달까지는 한국에 살았는데 이제는 호주에 살아요. 옛날에는 빵을 못 만들었는데 지금은 잘 만들 수 있어요. 전에는 빵을 만들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다 잊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형용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한국은 날씨가 좋은데
애들레이드는 날씨가 나빠요. 자,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은대를 사용합니다. 자, 하지만 이 세 가지 비읍 받침, 리을 받침, 그리고 있다나 없다로 끝나는 단어들은 조심해야 돼요. 한국은 7월에 더운데 애들레이드는 시원해요. 제니 씨는 머리가 긴데 저는 머리가 짧아요. 우리 길다는 받침이 없어지고 이렇게 긴데로 바뀌죠? 있다와 없다는 어때요? 있다와 없다는 형용사지만 는데를 사용해요. 저는 시간이 없는데 민수 씨는 시간이 많아요. 자, 그러면 받침이 없을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호주 사람은 키가 큰데 아시아 사람은 키가 작아요. 호주 바다가 예쁜데 영국 바다가 별로 안 예뻐요. 호주는 날씨가 따뜻한데 한국은 더워요. 호주는 흐린데 한국은 맑아요. 자, 하지만 형용사가 과거형과 사용되면 어때요? 저는 어제는 날씨가 흐렸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어제는 시간이 없었는데 다음 주말에는 한가할 거예요. 작년 여름은 날씨가 더웠는데 올해 여름은 안 더워요. 저는 어렸을 때 머리가 길었는데 지금은 짧아요. 자, 다음은 명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저는 선생님인데 동생은 학생이에요. 제니 씨는 가수인데 지수 씨는 배우예요.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인데를 사용하면 돼요. 자, 하지만 우리가 과거형을 이야기할 때는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해요. 자, 엄마는 옛날에 가수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빠는 옛날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회사원이에요. 받침이 있으면 이었는데, 없으면 였는데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문장을 만들었는지 한번 읽어보면서 연습해 볼까요? 자, 그럼 친구들이 만든 문장을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친구들한테 질문했어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은 뭘 해요? 친구들은 시간이 있을 때 유튜브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등산을 가거나 쉬거나 산책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하고 놀고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누구하고 누가 달라요? 예년 씨는 시간이 있을 때 강아지하고 노는데 다른 친구들은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쉬어요. 자, 다음.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해요? 많이 먹어요. 쇼핑을 해요. 따뜻한 물로 샤워해요. 디저트를 만들어요. 영화 보고 울어요. 운동을 하거나 산책해요. 케이크를 만들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달라요? 저하고 델핀 씨를 비교해 볼게요.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먹는데 델핀 씨는 디저트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델핀 씨하고 에세르 씨는 어떻게 달라요? 델핀 씨는 떡을 만드는데 에세르 씨는 케이크나 쿠키를 만들어요. 이것도 두 사람이 다른 점이네요. 자, 도시와 시골 중에서 어디에 살고 싶어요?
자, 시골은 어때요? 사람이 적고 조용해요. 그리고 월세가 싸요. 하지만 도시는 회사가 가깝고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식당도 많이 있어요. 모든 곳이 다 가까워요. 여러분은 어디에 사는 것이 좋아요? 우리 친구들 대답을 들어볼까요? 자, 시마 씨는 시골에 살고 싶은데 엘로라 씨는 도시에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이 살고 싶은 곳이 달라요. 그래서 은대를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나 그리고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싶은데가 아니라 싶어하다. 이 문법을 사용했어요. 기억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시마 씨는 시골에 살고 싶어 하는데 엘로라 씨는 도시에 살고 싶어 해요. 여기 재미있는 거 찾았어요? 살고 싶다는 형용사처럼 사용하는데 싶어 하다. 자, 이건 동사처럼 사용해요. 여러분이 사용할 때 조심하세요. 자, 다음 질문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이때 가족 관계를 다른 사람이 물어본다면 이 문장의 의미는 가족이 누가 있어요? 가족의 멤버를 묻는 질문이에요. 시마 씨는 형제가 많은데 예년 씨는 혼자예요. 형제가 없어요. 우리 시마 씨하고 예년 씨를 비교했어요. 자, 형제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죠? 언니와 오빠, 형과 누나, 그리고 동생을 의미해요. 자, 다음 질문은 돈하고 시간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물어봤어요. 친구들의 대답은 어때요? 시간이 없으면 친구하고 같이 보낼 수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유명한 노래 가사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돈은 사랑을 살 수 없어요. 우리 SLC는 일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중요해서 조금 일하고 돈을 조금 버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돈이 없으면 시간이 많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돈을 쓸 수 없죠. 돈이 쓸모가 없어요. 자, 이 두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면 어때요? 자, 저한테는 시간보다 돈이 중요한데 다른 친구들한테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자, 다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은 혼자 생각해요? 아니면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해요? 어떤 친구는 결정은 제가 스스로 하니까 혼자 생각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꼭 들어요. 여러 의견을 들으면 결정하는 것이 쉬워져요. 의견은 우리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단어죠. 자, 우리 그러면 이즈미 씨하고 저를 비교해 볼게요. 자, 이즈미 씨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혼자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꼭 물어봐요. 다음 질문은 여러분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친구들의 대답을 볼게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운동해요. 별로 화가 잘 안 나요. 오랫동안 산책을 해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불만을 말해요. 소리를 질러요. 다음 질문은 뭐예요? 제가 친구들한테 어떤 날씨를 좋아하는지 질문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맑은 날씨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산을 안 챙겨도 돼요. 그리고 짐이 많은 것을 싫어해서 비 오는 날씨를 안 좋아해요. 다른 친구는 덥지 않은 날씨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그냥 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친구는 가을을 좋아해요. 가을 날씨가 시원하고 단풍도 예뻐요. 다른 친구는 쌀쌀하고 흐린 날씨를 좋아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저하고 심아 씨는 어떻게 달라요? 저는 흐린 날씨를 좋아하는데 심아 씨는 맑은 날씨를 좋아해요. 자, 이렇게 친구들하고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 체크해 봤어요? 여러분도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 아래에 있는 질문, 그림을 보고 우리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번. 이 가방은 비싼데 저 가방은 싸요. 2번. 이 공원은 낮에는 사람이 많은데 밤에는 적어요. 3번. 저는 텔레비전을 보는데 동생은 숙제를 해요. 4번.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는데 친구는 못 먹어요. 그럼 두 번째 문법 공부할게요. 이 문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문법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우리 같이 볼까요? 먼저 책에 있는 예문을 읽어보세요. 자, 그림에 약이 있어요. 약이 2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아니요. 약이 하나만 있어요. 약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공부하는 문법은 우리가 예전에 배운 만, 이 문법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약이 하나만 있어요. 이때의 만은 onl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약이 하나만 있어요 하고 같은 뜻이에요. 하지만 약이 하나밖에, 이 밖에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뒤에 없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이런 부정적인 표현과 같이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밖에 먹을 수 없어요. 이 문장은 하나만 먹을 수 있어요 하고 같은 뜻이에요. 하나밖에 안 먹어요. 하나만 먹어요. 하나밖에 못 먹어요. 하나만 먹을 수 있어요. 의미는 같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뒤에 항상 안, 못, 없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온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럼 이 문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하고 어떻게 달라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밖에라는 표현을 쓰면 다른 선택이나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만과 밖의 의미는 똑같아요.
하지만 둘을 사용할 때 문장의 느낌이 달라져요. 여기에 있는 예문을 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볼까요? 1번. 콘서트를 1시간만 해요. 콘서트를 1시간밖에 안 해요. 두 문장의 의미는 똑같지만 느낌이 달라요. 콘서트를 1시간만 해요. 이건 여러분이 그냥 콘서트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는 콘서트를 2시간, 3시간 동안 오래오래 보고 싶은데 정말 아쉽게도 1시간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갔을 때 오랫동안 보고 싶은데 콘서트가 1시간만 해서 너무 아쉬울 때 있죠? 그럴 때는 밖에를 써서 표현할 수 있어요. 콘서트를 1시간밖에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슬퍼요. 2번도 볼게요. 지금 500원만 있어요. 지금 500원밖에 없어요. 이 두 문장도 의미는 똑같지만 사용하는 상황이 조금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얼마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저는 지금 500원만 있어요. 600원도 아니고 700원도 아니고 그냥 딱 500원만 있어요. 그냥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 만을 사용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 배가 고파서 우유를 사서 먹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돈이 부족해요. 돈이 얼마 있어요? 500원밖에 없어요. 우유는 1,000원인데 500원만 가지고 있어서 우유를 살 수 없어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아쉽죠? 그땐 많이 아니라 밖에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도 같이 볼게요. 저는 안녕하세요만 알아요. 저는 안녕하세요 밖에 몰라요. 이 두 문장도 의미는 똑같아요. 저는 안녕하세요만 알아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한국어 표현은 모르지만 안녕하세요 하나만 알아요. 그냥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저는 안녕하세요밖에 몰라요. 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3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안녕하세요만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때는 어떻게 말해요? 저는 안녕하세요밖에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기억하는 건 하나만이에요. 그때 밖에를 사용할 수 있어요. 4번. 이거 2개만 샀어요. 이거 2개밖에 못 샀어요. 이것도 의미는 똑같지만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이 10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너무 무거워서 필요 없어서 2개만 샀어요. 그때는 첫 번째, 만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 2개밖에 못 샀어요. 이건 무슨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10개 사고 싶었는데 물건이 2개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죠? 그때 이 문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2개밖에 못 샀어요. 자, 지금까지 1, 2, 3, 4 모두 의미가 똑같지만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밖에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더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질문을 보고 여러분이 밖에를 사용해서 적절한 대답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많이 잤어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3시간밖에 못 잤어요. 3시간밖에 못 잤어요. 3시간만 잤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피곤해요. 이 가방 노란색도 있어요? 아니요, 빨간색 밖에 없어요. 빨간색은 이 색깔 맞아요? 빨간색 밖에 없어요. 얼굴이 빨개요. 얼굴이 빨간색이에요. 술 많이 마셨어요? 아니요,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그럼 아래 질문을 보세요. 다음과 같이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자, 비타민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같이 사러 가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비디오를 잠깐 멈추고 한번 써보세요. 1번. 약속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갑시다. 2번. 사람들이 많이 도착했어요? 아니요, 아직 3명밖에 없어요. 3번. 생일 선물 많이 받았어요? 아니요, 1개밖에 못 받았어요. 4번. 안나씨 혹시 빨간색 펜 있어요? 아니요, 빨간색 펜 없어요. 파란색 펜 밖에 없어요. 5번. 이번에도 운동화를 샀어요? 네, 저는 운동화밖에 안 신어요. 편하니까요.
모두 맞게 대답했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 있는 듣기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수지 씨하고 유진 씨가 사진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1번.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은 어렸을 유진 때 씨와 수지 어땠어요? 씨가 사진을 유진 보면서 씨와 수지 씨가 이야기해요. 사진을 무슨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야기해요. 무슨 이거 이야기를 무슨 할까요? 사진이에요? 이거 이 무슨 아이가 사진이에요? 수지 씨예요? 이 아이가 수지 씨예요? 어렸을 때 오빠하고 찍은 어렸을 사진이에요. 오빠하고 찍은 정말 사진이에요. 귀여워요. 그때는 정말 머리가 귀여워요. 길었네요. 그때는 네. 머리가 길었네요. 어렸을 때는 머리가 네. 길었는데 어렸을 때는 지금은 머리가 짧은 길었는데 머리가 편해요. 지금은 짧은 두 사람 머리가 얼굴이 편해요. 아주 밝아요. 두 사람 얼굴이 오빠하고 아주 밝아요. 친했어요? 그럼요. 오빠하고 친했어요? 그때는 그럼요. 오빠밖에 몰랐어요. 그때는 오빠밖에 항상 몰랐어요. 오빠랑 같이 다녔어요. 항상 오빠랑 같이 다녔어요. 잘 들었어요? 유진 씨하고 수지 씨가 지금 수지 씨하고 오빠가 찍은 사진을 보고 있어요. 그 사진은 언제 찍었어요? 수지 씨가 어렸을 때 찍었어요. 수지 씨는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모습은 외모예요. 수지 씨의 외모가 어땠어요? 머리가 길었어요. 그리고 귀여웠어요. 자, 그러면 수지 씨는 어렸을 때와 지금 모습이 비슷해요? 아니죠. 어렸을 때는 머리가 길었는데 지금은 짧은 머리를 하고 있어요. 수지 씨는 어렸을 때 오빠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오빠밖에 몰랐어요. 우리 이거 앞에서 설명했죠? 어떤 사람밖에 몰랐어요. 자, 이 뜻은 그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빠랑 같이 다녔어요. 수지 씨는 오빠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같이 읽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어땠어요?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요? 같이 읽을게요. 저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저와 형은 어렸을 때 축구밖에 모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하루 종일 축구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커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화가가 되었고 저는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형은 항상 저보다 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키가 작고 통통했는데 지금은 형보다 크고 날씬합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축구를 하러 가는데 형은 그림밖에 모릅니다. 자, 이 사람은 형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하고 형은 어렸을 때 축구밖에 몰랐어요. 이 표현 또 나왔네요. 축구밖에 몰랐어요. 축구를 좋아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수업이 끝나면 하루 종일 축구장에 있었어요. 커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자, 크다는 여러분 정말
물건이 사이즈가 크다라는 뜻도 되고 우리 키가 크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하죠. 그리고 크다가 동사로 사용할 때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커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원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 형은 항상 저보다 컸습니다. 이때 크다는 무슨 뜻이에요? 네, 아마 키가 크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키가 작고 통통했는데 지금은 형보다 크고 날씬해요. 자, 이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키가 크고 아주 날씬해졌어요. 맞아요? 저는 지금도 가끔 축구를 하러 가는데 형은 그림밖에 몰라요. 여기 또 이 표현이 나왔네요. 그림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그림만 너무 좋아해요. 자, 이 두 사람은 어렸을 때 무엇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해요?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 저는 회사원이고 형은 화가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무엇이 되고 싶었어요? 이번 시간에서는 이렇게 옛날과 지금 그리고 저 자신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자, 우리 복습 잘하고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나요.